먼저 아이들이 공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요, 공부 시스템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줄기를 엮어진 하나의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스템을 가진 자가 공부 도사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과연 시스템이 무엇인가? 내가 1이라는 에너지를 투자했을 때 10이라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4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는 원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어떤지 몰라요. 거기다 능력도 없어요. 이거를 무의식적 무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단계는 여기서 머물러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바로 유의식적 무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것이죠. 예. 세 번째 단계는 유의식적 유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을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근데 진짜 습관으로 가기 위한 변화의 끝은 무의식적 유능력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자동스럽게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태도 변화, 핸드릭스의 태도 변화 4단계 이론이에요. 그렇다면은 공부 시스템을 만들기까지는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래서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공부도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 상태를 시험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성공자들의 공통적으로 보면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지식,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기술이 필요하죠. 지식은 머리로 하죠. 그 다음에 이 열정은 가슴으로 합니다. 근데 기술은요, 몸으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공부의 뜻을 그대로 보면요, 배우고 익히는 것을 몸으로 일깨우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기둥과 도구라는 기둥을 갖고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부 도구가 어떻게 될까? 먼저는 아이들이 수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지식 관리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시험이 끝나서 지식 관리는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내가 얼마나 입으로 잘 표현하느냐가 지식 관리예요. 근데 이 지식 관리는 궁극적으로는 이해와 암기가 전부입니다. 이해와 암기.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또 많은 선생님들이 IQ가 좋아야 이해를 잘한다는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태도가 좋아야 성적이 좋습니다. 잘 보십시오. 졸업 앨범을 보면은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왜 수업 시간에 맨 뒤에서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 공부를 얘가 하는 애인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앉아있는 자세가 그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는 무엇입니까? 이해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이해한 걸 가지고 외우는 것이 암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된 걸 가지고 외우는 것은 암기가 아니라 독학이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독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는 8가지가 있죠. 이 8가지에 관련된 도구들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공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학습 도구입니다. 첫 번째는 플래너입니다. 플래너라는 것은 다이어리와 다른 것이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고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사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물찾기가 같다고 하는데 보물을 찾을 때 3가지가 필요하죠. 인생 나침반, 지도, 삽. 공부도 똑같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유, 내 인생의 나침반, 공부 나침반, 학습 로드맵, 공부에 대한 로드맵. 마지막은 내가 이 공부를 잘 실천할 수 도와주는 플래너, 이 공부스타 플래너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수업 노트입니다. 대다수 아직 수업 노트 안 씁니다. 수업 노트 쓸 때는 글씨가 먼저 잘 좋아야겠죠. 근데 글씨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왜 플래너라든지 수업 노트 안 쓰냐? 자기가 쓴 글씨 보고 자기가 괴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웬만하면 글씨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고, 그런데 중학교 때는 본인이 수업 노트를 잘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수업 노트를 왜 쓰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라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개념 노트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8가지 중에서 공부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8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3가지. 바로 이 플래너, 그 다음에 수업 노트, 개념 노트 거죠. 개념 노트는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편이 모여있을 때 떡이라고 했던 한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떡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친구가 개념을 왜곡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삭제와 왜곡, 우리 뇌의 특징 중에 삭제와 왜곡을 참 잘하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10분만 지나면 내용의 44%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 우리 뇌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삭제와 왜곡을 막아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업 노트를 통해서 단기 기억을 강화시키고,
개념 노트를 씀으로 해서 삭제, 왜곡, 마구음으로 인해서 복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어요.